개념을 이제 차리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수열극한에서는 크게 두 개 챕터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는 수열극한, 하나는 뭐다? 급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급수란 말을 내가 처음 사용한 건 아니죠, 그죠? 학교에서도 계속 우리 급수를 봤어. 자, 여러분들 수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수열 단원을 배웠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뭐하고 뭐였죠? 일반학하고 합. 그래서 AN하고 뭐다? SN입니다. 물론 수열의 이름에서 등차 수열도 있고 등비 수열도 있는데 그 규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를 나열해 놓은 게 뭐다? 수열이잖아, 맞죠? 그러면 그것의 규칙을 포함하고 있는 항이 무슨 항이다? 일반항. 자, 몇 번째 항? n번째 항 맞나요? 이 또 끊겼나? n번째 항 맞나? 그래서 AN이라고 썼었죠. 그래서 SN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SN의 정의? SN은 A1에서부터 어디까지 AN까지 라는 것이 바로 SN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SN을 구할 수 있었던 게 크게 두 가지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 있죠, 첫 번째. 등차 수열 SN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 두 가지. 자, 첫 번째 불러보세요. 2분의 n에 a 플러스 a. 자, 이건 무슨 공식이다? 첫 번째요. 그렇죠. 첫 항하고 끝 항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an을 다른 말로 뭐 했었다? 1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뭐 했었죠? n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 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때는 첫째 항하고 뭘 할 때? 공차를 할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 공식도 있었어요. 그죠? 자, 등비수열 공식 어떻게 됩니까? 함내는 공식? A 아니지. 응? 자, 그때 뭐 해야 되냐면요. R이 뭐인 경우와 1인 경우와 R이 1이 아닌 경우로 나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R이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SN은 NA 이렇게 되는 거고, R이 1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공식 역시 두 가지죠. 근데 우리가 아는 공식은 뭐다? 1-R분의 A에 1-R의 N 거듭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다? R이 1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식은 살짝 마이너스를 곱했었죠. 그래서 R-1분의 A에 R의 N 거듭제곱 마이너스 1. 요것이 뭐다? R이 뭐보다 클 때다? 1보다 클 때 쓰는 거였어요. 그죠? 자, 만약에 등차 등비가 아니다 그러면 뭘 썼습니까? 합에서는 무슨 기호?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 이용해서 썼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르게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도 우리가 바로 SN이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 공식도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자, 뭡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 맞나? 자, K 제곱하면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은요? 요거의 뭐다?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K 제곱, K 세제곱을 배운 이유는 우리가 그 일반항이 뭐로 나왔을 때? 다항식으로 나왔을 때 분리를 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복습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때문에. 자, 급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급수는 뭐냐면 얘는 수열의 각 항을 차례대로 무슨 기호를 사용했다? 더하기 기호를 사용해서 한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복습한 SN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잘 보세요. 뒤에 뭐가 있다? 점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뭐라고 썼냐면 급수라고 안 하고요. 무한급수라는 걸 썼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급수란 말은 어디서 보는 거다? 무한에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즘엔 무한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뭐라고 한다? 급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뭐라고 정의해놨죠? 자, AN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뒤에 더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한급수, 급수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급수다? 무슨 급수? 무한급수였는데 요즘에 그냥 이걸 뭐라고 한다? 급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SM을 또 무슨 기호로 나타냈었어요? 시그마 기호로 나타냈었죠. 그죠? 그러면은 자, A1부터 AN까지가 뭐가 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였다라고 하면 점점점으로 간단 말은 뭐가 됩니까? 무한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끝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 자리가 뭐가 들어간다? 무한대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여기를 N을 써야 됐기 때문에 여기 뭐다? 또 다른 문자에 뭘 썼다? K를 썼죠. 근데 여기서는 끝이 무한대기 때문에 그냥 뭘 써도 된다? AN을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N이 어디서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급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SN 이름이 살짝 바뀝니다. 자, 무슨 합? 부분합이요. 자, 부분합이야. 왜냐면 이게 유한은 무한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어? 일부분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SN이 A1부터 AN까지 더한 건데 이것을 그냥 무슨 합이라고 한다?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열의 극한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반항의 리미트 값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급수는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SN의 리미트 값이 뭐가 된다? 급수 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열에서 AN과 SN이 중요했던 것처럼 무한수열에서 뭐가 된다? 예, 바로 극한, 그죠? 그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극한에서도 우리가 수렴과 발산이 있었죠. 자, 수렴은 뭐다? 끝을 안다. 발산은 모른다. 그러면 급수도 뭐가 되겠어요? 안다. 아니면 뭐다? 모른다인데 역시 뭐만 상대할 거다? 수렴. 자, 수렴하는 경우만 상대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급수의 뜻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뭐다? SN에 대한 무슨 값이다? 극한 값이 뭐다? 급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일정한 값을 가질 때 그때 뭐라고 한다? 수렴이라고 하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SN도 우리가 S가 뭐의 첫 글자였어요? 썸이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N을 빼고 S라고 쓴 것이 우리가 바로 급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급수의 합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발산은 뭐가 되냐면 그 합은 뭐가 되겠어요? 구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가 뭐가 된다? 바로 발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배웠던 N1부터 무한대까지 A는요, 급수를 나타내기도, 그냥 뭐를 나타내기도 하냐면 급수의 합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발산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합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무한대 아니면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여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급수. 자, 시그마 n은 1부터 n 플러스 1분의 1의 수렴파가 발산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일 처음 뭐 해야 될까요? 정리요. 그렇죠. 자, 이게 말 그대로 급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무슨 기호 때문에? 시그마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럼 아까 그러면 급수는 뭐였냐면 뭐에 대한 극한값이다? 리미트. 그 SN에 대한 극한값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가 되냐면 요거를 뭐로 고쳐줘야 된다? 바로 리미트로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뭐로 바뀌겠어요? SN으로 바뀌겠죠. 그럼 SN은 뭐가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다? K의 K 플러스 1분의 1로 바뀌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분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자,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 때문에 우리가 첫 주에 뭐 했다? 수원 복습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네. 자, 분모가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시켜야 되죠. 무슨 분수? 부분 분수 분해. 맞죠? 예,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A, B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자, A-1분의 B-1로 분리를 하죠? 자, 그런데 항상 뭐에서 뭘 빼야 된다? B에서 A를 뺀 것분의 1을 앞에 곱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 얘하고 얘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K분의 1이고 하나는 뭐다? K 플러스 1분의 1인데 얼마 차이다? 1 차이죠. 이거 그냥 분리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분리가 된다고 배우셨고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 1부터 그렇죠. 1부터 대입하죠. 그걸 무슨 대입? 축차 축차. 대입. 자, 그럼 축차 대입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1 대입합니다. 1분의 1 빼기 2분의 1. 자, 2분의 1 빼기 뭐다? 3분의 1. 점점점. 또 어디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소구가 되죠. 자, 근데 무슨 성? 대칭성. 자,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앞에 쌍에서는 앞에 게 남았어요. 그럼 뒤에서 뭐가 남는다고요? 뒤에 거요. 뒤에 게 남는다라고 배우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되냐면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다 계산했더니 뭐가 남아요? 1 빼기 뭐가 남는다?
n 플러스 1분의 1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급수도요 푸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분합은 무슨 값이다? 극한이고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잘 아는 거 나왔네요. 자, n 플러스 1분의 1 어떻게 됩니까? 0. 0에 수렴하는 거 맞습니까? 답은 얼마다? 1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이게 급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첫 주에 우리가 수열을 복습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1 나왔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30번 거기 우리 교재에 내가 연결되는 걸 그냥 바로 뒤에 넣었어요.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요거 RPM은 아니고요. 그 교과서, 아니 교재. 네, 40쪽이, 41쪽이던가? 왜냐면 이게 예제가 뒤에 있긴 하지만 방금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 배웠잖아, 그지? 네, 바로 연결해서 좀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급수는 무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유한인 상태에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오늘 급수는 뭐라고요? 뭐의 극한값? SN의 극한값. 그래서 SN을 구해야 돼요. 근데 SN을 구하는 거 쭉 복습했지만 등차나 등비 같은 경우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수열은 뭘 해야 돼요? 시그마 이용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그마 이용하실 때는 조금 전에 복습했던 부분분수분해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다? 루트 나오죠? 뭐 해야 됩니까? 유리화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1, 2번하고 3, 4번의 차이는 뭡니까? 1, 2번은 일반항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3, 4번은 주어져 있지 않은데 사실 일반항 있어요. 어디 있다? 뒤에. 예, 바로 얘가 일반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시그마 어디다? 옆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기호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3학년 수업을 안 해서 그런지 그리고 워낙 첫 해라서 정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입시는 그거대 수원수2가 75%고 75점이고 합통, 미적, 기하 중에서 택하는 거대 25점이 맞나요? 몰라요? 그렇던데. 그러면 확통은 형 다배운 상태잖아. 맞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수능 친다면 확통, 미적 중에서 뭘 택할 거예요? 공부해보고. 그래서 확통도 올해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확통도 내가 촬영을 할 거거든. 그래서 역시 밴드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부터 초대할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확통도 먼저 보시고. 근데 미적으로 나중에 수능을 치려고 하면 사실은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통을 지금 복습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능보다는 지금보다 여러분들 내신 관리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적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과목을 몇 개를 촬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미적도 해야 되고요, 수원도 해야 되고요, 확통도 해야 되고요, 수학 3도 해야 되고요. 7과목 중에서 이제 겨우 2과목 찍어놔서. 여름방학에는 뭘 할 거냐면 기하를 찍을 거야. 기하를 찍을 거냐면 지금 2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이 3학년 가서 하면 늦잖아, 그지? 또 기하는 단독 해설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혹시나 우리 양산여고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진짜 정시로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도 나올 만큼 분위기를 좀 바꿔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다? 수학이야. 근데 너무 수학에 관심이 없어. 네, 영상 올리잖아요. 조회수가 엉망이야. 유튜브도 아니지만.
자, 그럼 볼게요. 이거 푸셨어요. 자, 답 뭐다, 이거? 발사. 발산!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발산될까? 여러분들 오랜만에 지금 수업을 해서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수학은요,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맞나요? 단계 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자, 딱 보니까 뭐다? 급수네. 그러면 급수는 뭐의 극한이다? N. 그쵸. 자, 우리가 바로 자, 부분합의 우리가 극한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복습을 했던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내는 공식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한 거예요? 분리. 네, 분리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다? 2분의 k 하고요. 뭐 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다? 1 이렇게 더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2분의 1 앞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2분의 1 빠지면서 어떻게 되지요? 자, 시그마 k잖아.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nn 플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n이래요. 요거는 1이 몇 번 더해져 있다? n번 더해진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최종적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이거 통분해서 올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4분의 n이야. 그럼 요건 어떻게 되죠? n 제곱 플러스 n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돼? n 플러스 뭐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는 그냥 뭐다? 뭐한데? 발산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분자에 뭐가 있다? n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뭐한데? 그럼 정확하게는 뭐다? 발산이죠. 그러면 발산하면 급수의 합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2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번 여기다 풀게요.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살짝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자,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뭐의 극한값이다? 리미트. 그렇죠. n이 무한대 갈 때 부분합의 뭐다? 극한값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로 바뀌냐면 루트 k분의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은 뭐 유리화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하면 되겠다? 축차 대입에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맞죠? 왜냐면 이거 다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1 대입합시다. 1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2D요. 그렇죠. 1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2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점점점 어디까지?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뭐다? n 플러스 1분의 1까지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어떻게 되죠? 자,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 그러면 우리가 대칭성에서 앞에 뭐 남고 1 남고 뒤에 요게 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그 무슨 꼴이 되냐? 얘는 1이고요. 얘는 뭐다?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얼마가 되냐면 1에 수렴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앞에 문제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반항이 안 주어져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일반항이 주어져 있어.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요거를 뭐 해야겠어요? 시그마를 여기서 나타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자, 3번 어떻게 시그마 나타내면, n1부터 무한대까지 뭐다? n 제곱이 바로 여러분들 또 시그마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살짝 고쳐주면,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계산하시면 6분의 뭐다?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요거는 분자에 우리가 n이 있기 때문에 뭐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그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계속 그 패턴이 똑같죠, 그죠? 푸는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4번은 아마 푸는 시간 없을 수도 있는데 4번 푸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왜냐면 4번이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와 일주일 만에 마스크 끼고 수업한다고 이게 좀 숨이 턱턱 막힌다. 와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섭네. 작년 초에 우리 코로나 초기 그죠? 덴탈 마스크 쓰기만 해도 완전 수업하고 나 미치겠던데. 사람이 적응한다고 완전 KF94 끼고도 수업 되긴 되는데 어우. 자, 느낌상 30번에 4번은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수련. 이거는 수렴합니다. 예, 그러면 볼게요. 자, 요거는 여기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가 무슨 항구분이다? 일반 항구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N1부터 뭐 한 대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 자리는 무슨 자리다? 일반항 자리니까.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급수는, 자, 그러면은 뭐의 극한값이다? 예, SN의 극한값이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시그마 K1부터 N까지, 여기 나타내면 되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거, 자, 이게 2분의 K의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의 뭐다? 역수야. 역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N이 뭐한 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분의 얼마가 2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모가 곱으로 돼 있네. 그러면 무슨 분해? 부분 분수분해. 자, 근데 여기 2는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빼낼 수 있겠죠. 근데 2는요, 시그마 앞에도 나오지만 리미트 앞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해봤죠.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부분수 분해합니다. K는 1부터 N까지, 자, 뭐가 돼요? K분의 1에서 K 플러스 1분의 1 그냥 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무슨 대입해야 되죠? 축차 대입. 자, 그러면 2분의,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차례대로 대입합시다. 자, 1 대입하면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자,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점점점. 자, 어디까지? 자, n까지 대입합니다. 그럼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없어져요? 규칙적으로 없어집니다. 근데 대칭성에 의해서 앞에는 1 남고요, 뒤에는 뭐가 남는다? 여기 남죠? 자주 해봤지만 이 부분 어차피 얼마가 된다? 1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2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여기 있는 4번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아니요. 복습만 좀 제대로 돼 있으면 순서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주에 그만큼 해가지고 SN까지 시그마까지 한 이유가 요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3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3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항의 보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입니다. 이건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극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죠? 자, 함수는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도 연속함수의 극한 이렇게 배우신 거죠, 그죠? 근데 그 수열도 함수이긴 한데 이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점이 뚝뚝뚝뚝 끊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저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고 자연수 개념이잖아.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자연수란 말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자연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와 뭐다? 홀수와 짝수입니다. 맞습니까? 자, 특히 부호가 이렇게 교차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가지였죠? 네. 어떻게 세 가지? 첫 번째 요거 맞나요? 두 번째는 요거 맞나? 세 번째는 뭐다? 이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는 수렴, 얘는 뭐가 된다? 발산이 되는데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짝수 번째하고 뭐다? 홀수 번째를 비교해서 그 극한값이 같으면 수렴, 다르면 뭐다? 발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S의 2n-1이 뭐다? 홀수 번째, 2n이 뭐다? 짝수 번째죠? 그 값이 뭐 하다면 같으면 수렴한다라고 하고요. 다르면 뭐다? 발산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 괄호가 있고 없고 차이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거든요. 자, 되겠어요? 요건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나중에 문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급수의 수열의 극한값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급수하고 여기 AN의 극한값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대요.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자, 이 경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보통 여기 SN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때 우리가 이걸 판단을 해요. 왜냐면 수열에서는 반드시 뭐는 구할 수가 있죠? 일반항은 구할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요, 무조건 AN은 뭐다?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대요. 자, 근데 뭐는 성립하냐면 대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AN의 극한값이 뭐라고 하더라도 0이라고 하더라도 함수는 뭐 할 수 있다. AN의 급수는 뭐다? 발산할 수 있다거든요. 이것도 우리 뒤에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AN의 극한값이 0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 급수가 수렴하기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되어 있는데, 그럼 물어볼게요. 필요 조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P하고 Q가 각각 조건이잖아, 맞죠? 자, 그럼 보세요.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데 우리가 Q이면 P이다가 성립 안 하면 P는 Q이게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잠깐만, 충분 조건 맞는데? 자,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는 성립 안 하는데 Q이면 P이다가 성립하냐고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맞죠? P이면 Q이다도 성립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하면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A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하더라도 수렴하지는 분명히 않는다고 했어요. 맞잖아. 그런데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은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필요 조건이에요. 이거 사실 이거 안 쓰는 게 더 헷갈릴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살짝 이거 좀 적어놔 주세요. 왜냐면 문장이 헷갈려.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보통 어떨 때 쓰냐면 SN을 구하기 어떨 때? 힘들 때 그냥 뭐로 판단한다? AN으로 판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급수가 뭐 하면 수렴하면 그 AN의 극한값은 뭐다? 0이다. 이게 보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AN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있습니까? SN이 주어질 때죠. 그럼 SN에서 뭘 뺀다? SN 마이너스를 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AN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SN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뭐가 주어진 거다? 바로 SN의 뭐다? 극한값이 주어진 거거든요, 맞죠? 그럴 때 AN의 극한값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AN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다? 급수의 수렴 조건을 이용해서 AN이 무조건 뭐다? 0에 수렴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증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한의 개념은 뭐냐면 전에 제가 그 설명했죠. 바닷물에다가 소금을 넣는다고 해서 아니지. 바닷물에다가 우리가 물 붓는다고 해서 바다가 옅어지나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무한의 개념은 뭐냐면 무한대 더하기 1은 얼마다? 네, 무한대고 맞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도 뭐다? 무한대가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무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한의 개념에서는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AN의 극한이나 AN-1의 극한이나 AN 플러스 1의 극한이나 전부 다 뭐하다? 같다라고 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럼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뭐뭐 하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앞부분이 뭐가 된다? 가정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 급수가 뭐 한다면 수렴을 한다면 뭘 가집니까? 급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n에 대한 우리가 그 n의 sn이 s에 수렴한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sn-도 뭐해? s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무한의 개념에서는. 자, 근데 앞에서 배웠습니다. an을 그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다? sn에서 뭘 빼면 된다? sn 마이너스를 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뭐 한다? 양변에다가 극한을 취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AN의 극한값은 그럼 여기에 극한값인데 우리가 각각 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성질에 의해서 분리가 가능하겠죠? 그럼 당연히 SSS를 빼니까 얼마가 된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어떻게 됩니까? an의 극한값은 무조건 뭐다? 0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 나중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아까 뭐는 자,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뭐는 성립하겠어요? 대우는 성립하죠. 근데 대우를 빼먹거든요. 예,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 명제 자체는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명제에서 이 명제가 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우도 항상 뭐다?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우는 뭐가 되냐면 자, A의 극한값이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면 그냥 그게 뭐하다? 발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했던 게 뭐가 필요한 거냐면 뭐다? 그 2번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 그러면은 되겠죠. 그럼 요거는 그럼 발산함을 보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뭘 보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게 일반항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은 요 일반항의 뭐를 구해보냐면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극한값 구하면 얼마가 되죠? 2분의 1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뭐가 아니다? 0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0이 아니니까 뭐 한다? 발산. 자, 발산한다 라고 보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시그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없어서 이때는 뭐로 판단하는 거냐면 우리가 바로 일반항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까요? 그럼 2번도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일반항 부분이 뭐가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이네. 자, 이거는 무슨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자, 뭐 해야 됩니까? 유리화 하셔야 돼요. 유리화 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분의 뭐가 되겠어요? 자, 이거 합차 공식에서 계산하면 n 제곱 플러스 2n에서 뭘 빼면 된다? n 제곱을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은 분모도 몇 차? 1차. 분자도 몇 차? 1차. 그래서 뭐로 나눠준다? n으로 나눠줘요. 그럼 n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n분의 2 더하기 1분의 어떻게 됩니까? 2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 자, 어디에? 0이 수렴하죠. 그럼 답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2가 나와서 1이 나오는데 얘는 뭐가 아니다? 수렴이요. 0이 아닌 거야. 0이 아니면 뭐가 된다? 발산.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뭐가 좀 중요했냐면 이 앞에 뭐가 중요했다? 여기는 대우가 중요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슬라이드를 조금 좀 이상하게 아까 바꿨는데 아까 조금 전에 올 때 바꿨거든요. 내가 역 성립하라는 거 막 거기 초점을 두다가 갑자기 전문대가 나와서 헷갈렸던 것 같은데, 자, 아까 대우는 반드시 성립하는데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역은 뭐냐면 an이 만약에 0에 수렴하더라도 급수는 그 뭐다? 반드시 수렴하느냐? 그건 아니래요. 그 예로 뭘 두고 있냐면 바로 an이 바로 요런 경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a의 극한값 볼게요. a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거든요. 맞죠? 그럼 이건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시그마가 이렇게 했을 때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 유리화를 해줘야 되거든, 그지? 자, 그러면 그 우리 책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분의 1을 우리가 유리화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오랜만에 지금 수업을 하니까 마스크 끼고서 가지고 호흡이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뭘 곱합니까?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를 분모 분자 이렇게 뭐 한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 차이 나냐면 합차 공식에서 다 계산하면 분모가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된 이유가 분모 유리를 한 거고요. 자, 그다음 무슨 대입한다? 축차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1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마지막 n까지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자,
자, 근데 대칭성에서 앞에는 마이너스 1이 남았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남게 돼 있냐면 루트 n 플러스 1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극한을 취하면 얼마가 되냐면 말 그대로 무한대 빼기 1꼴이기 때문에 그냥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되버립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역은 성립 안 한다고 막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까 대부를 내가 깜빡 설명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설명까지 듣고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SN을 구하기가 뭐하다? 힘들 때 그죠? 이 수렴 급수에 대한 수렴 발산은 뭐냐면 AN의 극한값을 가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답 보겠습니다. 헐, 로그네, 그죠? 자, 근데 여기 로그도 여기가 무슨 식으로 돼 있다? 이게 분수식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럴 때는 AN의 극한값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3번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냥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다? 바로 일반항 부분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분모 분자가 차수와 같네? 그럼 뭐죠? 최고 차수 개수비가 답되는 거 맞죠? 이거는 사용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 얼마다? 3이 답이 돼요. 근데 뭐가 아니죠? 0이 아니죠? 그럼 이건 무조건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SN을 구할 수 있을 때는 구해서 그냥 뭘 취하면 된다? 극한을 취하면 돼요. 근데 SN을 구할 수가 없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딱 보는 순간에 뭐 한다? 여기 보면 AN 부분이 발산할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 부분이 2n 플러스 3n분의 5의 n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3분의 2의 n 거듭제곱이고 1이고요. 여기는 3분의 5의 n 거듭제곱이에요. 자, 얘는 0으로 얘는 어디로? 무한대로 맞나요? 네. 자, 무한대가 돼버리죠? 자, 뭐가 아니다? 0이 0이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발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SN 구하기가 힘들 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게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자, 5번은 뭐냐면 이제 급수의 성질인데, 이 급수의 성질은 리미트 성질하고 시그마 성질을 같이 가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건 차이는 뭐였냐면, 시그마는 사칙연산중에서 뭐가 분리가 된다?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해서 분리가 안 되거든요. 자, 극한은 전부 다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 시그마 성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때도 보세요. 뭐와 뭐만? 더하기하고 빼기만 우리가 분리가 되고 나머지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제 조건은요, 반드시 두 급수가 뭐 한다고요? 수렴한다면 그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의 있죠? 자, 주의. 자, 두 가지 다 중요한데요. 급수의 성질은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만 성립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자, 뭐가 분리가 안 됩니까? 곱하기나 나누기에 대해서 분리가 안 되거든요.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급수가 수렴하지요. 이것도 급수가 뭐하다? 수렴하지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가능합니까? 분리가 가능하다. 그럼 이거 바로 답 나와요. 2 곱하기 얼마다? 3 빼기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바로 7로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극한 부분을 증명했다니까 보통 안 하죠, 그죠? 이해만 될 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충학습은 요거 이제 기본입니다. 이제 수열의 극한을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수열의 극한은 AN의 극한값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요. 자, 급수의 수렴 발산은 뭐로 한다? 네, 바로 SN의 우리 값을 조사하시면 되는데, 아까 SN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뭐다? AN의 극한값을 보는 거야. 알겠지? 이제 패턴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SN의 다른 이름이 뭐죠? 부분 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그 수렴하는 수열의 그 급수의 성질입니다. 자, 이건 뭐죠? AN도 수렴하고요. 자, BN도 뭐다? 합이 수렴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당연히 되네. 자, 우리가 더하기하고 빼기잖아. 그죠? 그럼 바로 분리가 돼서 불러볼까요? 얼마? 마이너스 2 더하기 3 곱하기 얼마다? 뭐 이렇게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15가 되기 때문에 얼마다? 13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요거는 5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뺍니다. 2 곱하기 5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급수 설명 끝이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 이제 쭉 풀어놓은 게 뭐냐면 이제 필수 예제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필수 예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뭐를 이용했다? 부분 분수를 이용한 급수의 합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앞에서도 했지만 뭐를 구해 주셔야 되냐면 일반항을 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건 더 불친절하네? 뭐가 주어져 있지 않다? 일반항이 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중간에 끊어야 됩니다. 자, 이 표시 이해하시겠어요? 자, 뭐냐? 여기가 뭐다? AN이 들어가고 계속 더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들은 좀 친절했던 게 SN 줬어요, 그죠? AN 줬죠? 이걸 안 준 거야. 자, 그러면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앞에는 2, 5, 8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2, 5, 8 나가면 얼마입니까? 공차가 3이네, 그지?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뭐다? n-1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3n 마이너스 뭐다? 1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5, 8, 11 보겠습니다. 5, 8, 11 나가면 어떻게 되죠? 또 역시 얼마다? 3이네, 그지? 3차에.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5 플러스 n-1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3n 플러스 얼마다? 2다 라고 나타내시는 그런 부분이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들어갈 부분이 뭐지요? 자, 바로 3n-1 곱하기 3n 플러스 2분의 1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풀이를 보시면 자, 이렇게 들어간 거 맞죠? 맞나요?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수분에 의해서 자, 뒤에서 앞에 걸 겁니다. 그러면 다행히 3n 없어지기 때문에 뭐가 남는다? 3분의 1 남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앞부분이 바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AN이니까 자, 우리가 급수는 뭘 구해야 돼요? SN 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SN 구해서 무슨 대입한다? 축차 대입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축차 대입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AN이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서 연습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부분이 뭐다? 3n-1 곱하기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시그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우리가 바로 3k-1 곱하기 3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앞에서 얼마 차이 났었죠? 3 맞나요? 그래서 이 3분의 1이 이렇게 리미트 앞에까지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3k-1분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축차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축차 대입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축차 대입하면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빼기 얼마다? 5분의 1. 자, 그 다음 여기서 특징이 보세요. 5, 5, 8, 8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쭉 없어져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5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에서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3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까지 나갑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없어지는 거 맞죠? 자, 뭐만 남아요? 2분의 1 여기 얼마 남는다? 요거 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이 뒷부분이 뭐만 남을까요? 2분의 1만 남습니다. 그리고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분분수분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33번 좀 풀어보세요.
자, 오늘은 급수까지만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네. 근데 많이 일찍 마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디까지냐면 오늘 설명이 여러분들 46쪽까지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내일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 무한 등기급수를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릴보다 도형에서 활용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요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교과서 정리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좀 될까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도형까지도 할 수는 있겠다, 그지? 네, 한번 해보고 그러면 적어도 수요일까지 수요일 1교시 수요일까지도 정리하고 교과서 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최대한 교과서 끝까지 한번 일단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둘 다 답이 똑같네요. 이거는 네, 답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앞에서 우리가 연습을 했던 건데, 자, 결론은 뭐냐면, 자, 급수가 나왔어요. 그럼 일단은 뭐에 대해서, 자, 부분합에 대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극한값을 취하는 것이 바로 급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분모가 2차식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분모가 2차식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본능적으로 2차식은 뭐 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딱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딱 보는 순간 뭐다? 부분, 인수분해. 자, 얼마 차이? 1 차이? 1 차이니까 너무 반갑네. 그죠? 네, 그대로 우리가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1분의 어떻게 되죠? 자,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축차 대입. 축차 대입하시면 괜히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1 대입합니다. 그럼 얼마다?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2 대입합니다. 3분의 1 빼기 4분의 1. 쭉쭉쭉 가겠죠. 자, n 대입하면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소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칭성에서 앞에 거 나오면 뒤에 게 남게 되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극한 취하면 얼마다? 2분의 자, 2분의 1만 남습니다. 이 뒷부분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뒷부분은 좀 불친절하네. 자, 2번은 왜 불친절할까요? 일반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중간에 점점점 더하기 일반항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자, 그럼 요거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항이 뭐가 된다? 2n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바로 뭐다? 여기는 일반항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 고쳐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2n 제곱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나타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2k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이거 뭐 해야겠어요?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네,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2k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뭐 한다? 더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얼마 차이 나죠? 분모수분해 하면 2 차이 납니다. 왜? 1에서 마이너스를 빼야 되니까. 오케이? 2 차이 나니까 얼마다? 3패 2분의 1이 바로 나갑시다. 이제 단계적으로 생략해도 되겠죠? 네. 자, 그럼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펜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1부터 대입합시다. 그럼 1부터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자, 1부터 대입하면 1.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자, 1 대입하면 2k 더하기 1이 얼마다?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 빼기 5분의 1 되겠고요.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2k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자, 그럼 어떻게 해? 중간이 전부 다 소거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남는 건 뭐 하고? 1하고 얘만 남는데 극한값을 취하면 얘는 어차피 어디다? 0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얼마다? 2분의 1 곱하기 1. 자, 답은 얼마다? 2분의 1. 그래서 이 두 문제 모두 다 답은 얼마다? 2분의 1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될까요? 네.